네, 오늘 종가를 어디에서 멈추냐. 이 부분이 오늘의 또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공방선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멈추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아 올릴지 아니면 좀 더 낙폭을 허용할지 이것에 따라서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의 관점 또한 오늘 활용하시는 관점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진단 시작해 보고자 하고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황부터 저희는 좀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3,995선과 또 9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있어 왔었던 그 증시 열기 시키기가 AI 과열, 버블 이러한 부분이었거든요. 역시 우리가 이미 익숙한 그 소화기에 어느 정도의 반응이 나올까였는데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간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위였지 않았습니까? 좀 시켜갈 구간, 과열을 좀 시켜갈 구간도 필요했다라는 건 아는데 이렇게까지 나왔다라는 건 일시 오늘 하루 정도 열어둘 조정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조정일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부터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 조정이 좀 크죠. 네. 뭐 특히 뭐 AI 관련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버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 관련돼서 뭐 큰 폭으로 낙폭을 보이면서 국내에도 그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환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 지금 달러화가 상당히 강세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을 다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1440원대 후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오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밤 같은 경우는 1448원대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환율이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가 좀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지금 2조 6천억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외국인 내 매도세가 계속 뭐 환율이 계속 불확실해지고 원화 약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환율이 조금 안정화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의 이제 어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급락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올라오는 와중에 그렇게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관점에서 보면 오늘 조정은 그동안 오른 폭에 대한 뭐 전형적인 조정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붙기는 했지만 그런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그럼 조정폭이 클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오늘 뭐 2조 6천억 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거를 개인들이 대부분 지금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받아내는 가장 큰 이유는 증시 예탁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11월 3일 기준으로 예탁금 규모가 86조 7천억, 그러니까 86조 8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의 자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IT,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서 뭐 포모 비슷하게 지금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폭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만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조정은 길게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부담 안고 있는 거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지표를 좀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체크는 필요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사실 그간에 갔었던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리면 사야지 싶었는데 그게 오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더 들어가서 내리면 뭘 사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현진 대표님께 여쭐게요. 사실 코스피가 좀 쉬고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어제의 기대감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까지 낙폭을 보이면 오히려 밀리는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 우리는 더 비중을 늘려야 할 타이밍인지 이때 박자감을 잘 맞추고 싶다면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네, 먼저 주가 지수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 그 지지해왔던 지지선은 앞으로는 저항선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발생되는 영향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나 전력기기 쪽으로는 이제 저가가 올 때까지 11월 중순에서 11월 후반 정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반도체나 전력기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접근해봐도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코스피에서 빠진 수급은 코스닥으로 이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에서는 가장 유력하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조정받고 이제 11월 중반 이후 한 11월 후반까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 사이에는 코스닥에 집중해서 좀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이제 코스닥 대형주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단은. 알테오젠 아니면 에코프로 BM 그러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모두 괜찮나요? 2차 전지 쪽으로는 이제 뭐 연말 기대감이나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보기에 조금 약한 부분이 많아서 2차 전지까지 함께 보시는 것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만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이런 그 ABL 바이오라든가 올릭스 그리고 뭐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플랫폼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단의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열어놓고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저희 대표 종목들 하나하나씩 도와드리면서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뷰를 한번 보자고요. 10만 원 지키기에 현재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0만 200원, 100원 왔다 갔다 호가 움직임 나타납니다. 오늘 10만 원 아래 그러니까 뭐 9로 시작할 때 담으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이제부터 또 어느 사이클까지 바라봐야 할까의 문제일 것 같고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이드에 있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가지각색일 것 같거든요. 변곡 구간입니다. 임순재 대표님, 여기서 뭘 중시해서 보십니까? 일단 실적을 가장 중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이유, 그러니까 올라갔던 이유이면서 오늘 이제 빠진 이유가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에 따른 아마 뭐 너무 많이 투자를 할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AI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올 초서부터 계속 좀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중심으로 여전히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규모도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표현에 따르면 최근에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과거에 뭐 맹전 시대 군비 경쟁과 비슷한 그런 이제 유사하다라는 그런 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빠르게 이제 시장을 점령을 해야만 나중에 향후에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AI 투자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까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투자를 위해서 대규모 회사채 발행까지 이어질 만큼 그렇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수혜를 입는 게 뭐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돼서 뭐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모두 뭐 글로벌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 같은 경우 지금 HM4와 관련돼서는 뭐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4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수율 문제나 아니면 발열 문제로 조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AI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혜는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AI 칩뿐만 아니라 레거시형, 서버형 이제 D램도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들어 품귀 현상이 생길 만큼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아마 올해 뭐 지금 3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 이상의 실적들을 계속 연이어 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발목을 잡았었던 게 HBM과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젠슨왕 CEO도 뭐 넌지시 얘기하는 게 뭐 HBM의 이제 주요 공급 업체로 삼성전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납품을 이제 본격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면 HBM에 대한 우려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 칩들 지금 수주를 한 그런 상황이고 이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엑시노스 2600이라는 AP 같은 경우도 갤럭시 S26에 탑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대규모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운드리에서도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룸을 지금 구간에서도 더 많이 주실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보합권까지 만들었었던 건 SK 하이닉스가 더 빨리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IT 기기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PER 기준,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3위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0 정도를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한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팔을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고민되실 것 같아요.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다시 또 선택의 고민일 것 같은데요. 나연진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PBR에서 PER로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잘 갔었던 거지 않았습니까? 나연진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의 진입 관점은 10만 원이 지금은 마디 주가로서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삼성전자의 10만 원 마디 주가는 충분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26년, 27년까지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로서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나스닥 그리고 뭐 코인 시장까지 포함해서 이 투자 자산에 대한 동조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만 단독으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승폭과 그리고 이평선 이격도를 봤을 때는 이격도가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모여서 이제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올 때까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대의 기간 조정 좀 더 거친 후에 11월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후반이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거래일 정도인데 사실 궁금한 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도 물론 담긴 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관심을 요즘 좀 갖고 있더라고요. 우선주도 지금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우선주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뭐 거래량을 포함해서 본주에 비해서 조금 좀 못 미치는 거래량과 이제 수급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는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택지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10만 원 가격대 나쁘지 않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로 저희는 정리하면서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 의견으로 모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태까지 로봇주가 계속 가는구나. 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를 알려줬는데 여기서는 지금 방향성을 어디로 잡게 될까 굉장히 고민 구간이실 것 같아요.
사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갈 때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전방위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으냐. 그렇다면 로봇주 내에서 좀 더 힘을 써줄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었고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잊을 수 없는 치킨 회동. 그 이후에 좀 더 부각됐던 면도 있습니다. 사라진 거는 수급인가요? 아니면 기대감인가요? 아니면 잊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주가가 단기에서 좀 올랐죠. 네. 오른 거에 따른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 조정에 맞춰서 같이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치킨 해동 이후에 뭐 제스왕 CEO가 국내에 와서 AI 투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중에서 뭐 엔비디아의 이제 AI 칩을 국내 26만 장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엔비디아 칩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사용되는 분야가 뭐 AI 관련된 분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뭐 관련된 분야, 특히 뭐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아니면 뭐 다양한 이제 그런 부분,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런 이제 AI와 로봇이 같이 맞물리면서 피지컬 AI 시장이 계속 좀 확대가 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32년 정도에는 66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30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련된 쪽에 관심들이 커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쪽 이제 휴머노이드에 관련돼선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러한 이제 뭐 삼성 또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계열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의 AI 인공지능과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삼성그룹의 로봇 관련된 분야의 상당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정할 때는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한번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가에서 로봇이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맞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올랐던 거 아는데 다른 로봇주 대비 안 올랐었던 것도 맞았어서 지금 구간을 그렇다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싶거든요, 대표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대감으로 좀 유입된 단기 수급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 증가폭을 봐도 기존 대비해서 뭐 5배 이상 정도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이탈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조정 흐름이 좀 나와줘야 다시 한번 그 좀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지금 다른 로봇 종목에 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23년 정도부터 시작된 상승 흐름이 뭐 한 10배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 걸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로봇 종목에 비해서 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더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섣불리 이게 그 다시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점에 어느 정도 도달을 했고 주봉 시세로도 분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뭐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시세 조정이나 뭐 이렇게 흐름을 차분히 좀 지켜보시는 그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로봇주 내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종목일까요? 긍정적이긴 하지만 뭐 이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때까지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필요해 보여서 이제부터는 이제 상승폭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 상승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이미 뭐 한 주가 10배 이 정도까지는 다 올라왔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기술력 특허 이런 부분이 증명이 돼야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숫자로 전환이 되는지가 앞으로 추가 상승 사이클의
큰 근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현재 구간에선 반영시킬 수밖에 없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로봇주 내에서 실적 잘 나오는 것이 사실 로보티즈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합의가 됐어서 로보티즈의 폭발적인 움직임을 봤듯이 현재 구간에서는 압축의 압축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변압기로 가보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확인해 보시죠. 정말 핫했죠. 그러다가 지금 이틀 동안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1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서요. 1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 80만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쉬어갈 구간을 만드는 것인지 싶습니다.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달렸었고 이걸 반복한 게 지난해부터였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도 AI로 가는 게 뭐 과열 이슈, 노이즈가 껴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투자를 좁히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전력 이슈는 늘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도 그래도 높다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으실까요? 일단 전력 설비 관련돼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전력에 대한 이제 공급이 증가 공급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 이슈가 계속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 작업이 계속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지금 송전선의 한 70% 이상이 내구 연한 25년도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 연도가 평균 사용 연도가 40년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형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데이터 센터의 확대 부분도 무시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계속 지금 건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뭐 최대 10배 가까운 전력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2030년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지금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030년도에는 데이터 센터로 사용되는 전력 규모가 945TWh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전력량이면 일본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대규모 전력이 그러니까 사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MS 이제 CEO가 얘기하는 게 MS에서도 지금 대규모로 AI 칩을 갖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돌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못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서 AI 확장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AI 칩이 아니라 이제는 전력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전력 설비를 특히 변압기를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뭐 내년에도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은 쪽이 사실 전력 설비단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계속 최근 들어서 강강강으로 갔었다가 쉬어야 할 구간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더 가기 위한 심이면 지금 용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 대표님이라면은 어느 구간이 중요한 라인대라고 지금 보세요? 네,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 가장 중요한 90이요? 선으로 보고 예. 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뭐 지수 고점에 대한 조정의 영향을 전력기기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과는 다른 부분은 네.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쌓여 있고 구조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에서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로 진행이 됐을 때 뭐 반도체 칩도 중요하지만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는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현재 90만 원을 전후한 박스권 기간 조정 기간에 좀 상승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표님 확실히 AI
필두로 잘 갔었던 종목군들은 박스 라인, 그러니까 기간 조정 라인을 거치는 게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럼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한 20거래일 정도 잡으시나요? 네,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22평선이 올라오는 정도 선까지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기간도 뭐 이제 거래일수로 한 20일 정도가 되는 한 11월 말 정도까지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조선으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이 조용하죠. 마스가로 굉장히 뜨거웠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제였나요? 이제 앞으로 선박 발주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조선주와 기자재가 어제부터 파란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가 기대감은 그렇다면 여기서 흔들리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낮아지면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인지 싶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에 있어서는 내릴 때 사자라는 의견이 여태까지 효과적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조선 관련된 업종들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유지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뭐 수주 관련돼서 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뭐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물량이 좀 많이 줄었죠. 뭐 전체적으로 발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영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원체 그 코로나 시기 때 발주했었던 물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선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지만 특수선 중심으로는 여전히 그 수주는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매출 11% 올랐고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전년 대비 10배 오를 만큼 그만큼 좋은 그런 실적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체 이제 수주 잔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27년도까지는 도크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선박 가격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향후 인도될 때 보통 이제 조선사들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성장세는 뭐 최소한 2, 3년 동안 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수주와 관련돼서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특수선, LNG 운반선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10분 발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발주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전량 국내에서 지금 수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뭐 각국에서 LNG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추진선은 운반선은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스카 프로젝트도 여전히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제 진척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실망감이 조금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있기는